콩을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요. 흡수율을 95%까지 올리는 방법이 발효콩, 나토입니다. 일본에는 나토철에는 의사도 필요 없다. 하루 나토 한 개면 죽음을 멀어지게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나토는 못 먹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신고 있던 양말을 먹는 느낌이라고? 일본 현지에서 파는 나토는 한 팩에 250원인데 한국의 나토는 한 팩에 1000원입니다. 나토가 입에 맞지 않거나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나토를 대신할 음식을 소개드리려고 해요.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같은 음식입니다. 나토와는 다르게 외국 친구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이것을 먹어온 방법은 잘못됐다고 해요. 16년간 이 음식만 연구를 해온 교수님이 있는데요. 교수님은 이것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90%의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먹는데요. 좋은 균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꼭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콩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콩을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절반은 땅에 버린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흡수율을 95%까지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발효된 콩을 먹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일본의 나토가 있죠. 에이, 건강에 좋은 건 알겠는데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나토보다 더 저렴하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발효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나토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일본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나토철에는 의사도 필요 없다. 하루 나토 한 개면 죽음을 멀어지게 한다. 심지어 나토는 미국의 건강 전문지 헬트에서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에 꼽히기도 하였죠. 그런데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나토만큼은 못 먹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곰팡이 핀, 썩은 똥을 씹는 맛이다. 2시간 동안 헬스 풀코스를 한 후 신고 있던 양말을 먹는 느낌이다 라며 우스갯소리를 하죠. 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 나토 먹이기라는 재미있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산낙지를 먹이는 것과 비슷하죠. 한 미국인에게 나토를 먹여보았는데요. 먹기도 전인데 힘들어 보이네요. 코를 막고 먹어보았지만 콧물 같은 식감과 이상한 맛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항복을 선언하고 김치로 입을 씻어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에게 나토는 힘든 음식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의외로 나토를 잘 먹는데요. 된장 같은 발효콩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토만 먹는 것은 한국인에게도 난이도가 높답니다. 그래서 나토를 즐겨 먹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다른 요리와 함께 먹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소라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즐겨 먹는 나토밥을 소개했는데요. 잘 지은 잡곡밥에 잘 저은 나토를 올려 나토밥을 만들었죠. 여기에 매운 타바스코 소스를 뿌려주면 더 맛있다고 해요. 김에 나토밥을 싸서 간장에 찍어서 먹으면 최고의 맛이라고 하네요. 신동엽 씨도 나토를 즐겨 먹는다고 해요. 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죽지 않으려고 몸을 생각해서 나토 계란말이를 먹는다고 하였죠. 두 사람이 오랫동안 만난 이유가 있었네요. 나토는 김과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나토와 김을 함께 먹으면 김의 바삭함과 짭짤함이 나토의 끈적임과 강한 맛을 중화시켜 주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나토는 콩으로 만든 고단백 식품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주며 김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나토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김에 싸서 생으로 먹는 나토는 영양 손실도 없죠. 여러분, 나토가 스트레스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보셨나요? 일본 오사카 공립대학의 연구팀이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어요. 연구팀은 꼬마 선충에게 나토에 있는 특정 균을 먹였어요. 나토를 먹은 꼬마 선충은 자외선과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졌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나토균을 먹은 꼬마 선충이 평범한 먹이를 먹은 꼬마 선충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힘든 일이 있다면 나토를 먹고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막상 나토를 사러 가면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걸 볼 수 있는데요.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나토가 엄청 저렴한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돈을 아끼기 위해 매일 나토만 먹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본에 사는 70세 할아버지 마에다 씨의 유일한 목표는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것이었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덕분에 일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었어요. 마에다 씨는 매달 6만엔, 한국 돈으로 60만 원 이하로 사용하면 평생을 백수로 보낼 수 있다는 계산이 되었답니다. 그 이후 마에다 씨는 밥과 나토만 먹었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양파를 구워 먹는 것이 그의 별식이라고 하였죠. 그는 집안일을 하지 않아서 집안에는 먼지가 가득하고요. 평생 친구나 여자친구 없이 혼자 생활했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마에다 씨는 유산이 고갈되면 살기를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남은 유산으로는 앞으로 7에서 8년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대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 파는 나토는 한 팩에 250원에서 5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해서 밥 반찬으로 가성비가 매우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면 한국의 나토는 한 팩에 1,000원 정도입니다. 약 2배에서 3배 비싼 가격이죠. 그래서 나토가 입에 맞지 않거나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나토를 대신할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청국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토랑 청국장이 똑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제품이 얼마나 비슷하냐면 일본 만화에 나오는 나토를 한국에서는 청국장으로 바꿔서 더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기 만화인 짱구 눈먼 말려에서는 나토에 파가 없잖아요를 청국장에 파가 없잖아요 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죠. 일본의 인기 프로그램인 고독한 미식가 전주편에서도 청국장 찌개가 나토찌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서 청국장을 나토라고 표기하여 판매하는 일도 있었고요. 여기 일본 여성이 한국에 청국장을 먹으러 왔는데요. 청국장을 나토라고 합니다. 맛이 미쳤다. 나토보다 5배 맛있고 일본에서 팔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두 제품의 성분표를 비교해 볼까요? 나토 제품을 보면 대두 100%라고 되어 있죠? 청국장 제품을 보면 대두 99.9%에 소금이 0.1%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죠. 사실상 똑같은 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제품의 향이나 맛이 다른 걸까요? 바로 균의 차이 때문입니다. 나토는 바칠루스 subtilis 나토라는 균 하나만을 사용해서 만들어져요. 하나의 균만 사용하고 표준화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항상 같은 맛과 질감을 가지게 된답니다. 반면 청국장은 여러 종류의 균이 함께 일하며 만들어지는데요. 표준화된 과정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곳마다 맛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라면이라도 끓이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토는 한강에 있는 라면 기계입니다. 똑같은 물, 시간, 온도로 항상 같은 맛을 내죠. 반면에 청국장은 엄마가 끓여주는 라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끓이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달라지죠. 생선과 소금만으로 만드는 액젓도 한국에서는 생선 액젓이라고 부르지만 베트남에서는 능맘이라고 부르는데요. 청국장과 나토처럼 사실상 같은 음식인 것이죠. 이처럼 같은 재료지만 환경에 따라 맛과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는 흔합니다. 나토의 표준화된 공정과 연구 덕분에 똑같은 음식임에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나토라는 사실이 아쉽네요. 하지만 역시 한국인은 청국장이 최고죠. 특히 영화배우 신현준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청국장을 맛있게 먹고 난 뒤 하루 3끼 청국장도 가능하다고 하여 청국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뽐내기도 하였는데요. 청국장에 대한 사랑은 한국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유럽 친구들에게 청국장을 먹여보면 어떤 반응일까요? 세계 10대 악취 음식으로 선정된 청국장에 대한 첫 느낌은 더러운 양말 냄새, 심지어는 똥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먹고 난 후 태도가 바뀌었죠. 맛이 진짜 괜찮고 중독되는 맛이라 계속 먹게 되고 덴마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죠. 나중에 사 먹을 의향도 있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 스펀지에서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사자가 청국장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방긋 웃는다입니다. 사자의 코에 청국장을 바르자 방긋 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사자 또한 방긋 웃었죠. 청국장이 좋은지 다른 사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청국장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6년간 청국장만 연구를 해온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호서대 자연과학부 생명공학과 김한복 교수님입니다. 청국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하였다고 해요. 김한복 교수님은 청국장에 염분이 많다고 경고합니다. 청국장 한 숟가락이면 하루 20g의 하루 염분 섭취량에 근접하게 된다고 하였죠. 그래서 김 교수님은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무염 청국장을 권합니다. 그리고 원산지가 국산 콩인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첨가물이 없는 99.9% 콩으로 만든 제품인지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김한복 교수님의 말처럼 소금과 첨가물이 없는 저염 또는 무염 청국장을 찾고 이렇게 국내산 콩 100%로 만든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은 소금이 없으니 나토처럼 밥에 비벼 먹거나 김에 싸먹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끓이고 있는 청국장 찌개가 영양성분이 대부분 파괴된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국장에는 고초균이 살고 있는데요. 이 균은 100도에서 40분간 가열해도 죽지 않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럼 찌개로 끓여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청국장에는 고초균 외에도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미생물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효소는 뜨거운 온도에 약해서 청국장을 끓이면 효소가 죽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김한복 교수님은 생청국장을 먹는 것을 추천하시는데요. 청국장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끓여서 먹고 먹기 직전에 나머지 반을 넣어서 먹으면 된다고 하였죠. TV 프로그램 만물상에도 균이 살아있는 청국장 끓이는 법을 소개했는데요. 먼저 멸치 다시마 육수를 끓인 뒤 채소를 넣어 끓여줍니다. 그 다음 된장으로 간을 해주고
두부와 나머지 재료를 넣고 불을 끕니다. 그리고 먹기 직전에 청국장을 대죠. 이렇게 하면 모든 균이 살아있는 청국장찌개가 완성됩니다. 청국장에는 잡균이 있어서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청국장을 깨끗하게 잘 만들면 나쁜 균들이 들어올 틈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사 먹는 청국장 대부분은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도달하며 청국장 때문에 생긴 식중독 사례는 정말 드물다고 해요. 나토, 된장, 쌈장을 생으로 먹듯 청국장도 가급적 생으로 드시는 게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청국장을 먹는 방법은 의외로 다양한데요. 스펀지에서는 청국장 아이스크림과 청국장 잼이 소개되기도 하였어요. 의외로 맛있다는 반응이었답니다. 황금알 프로그램에서는 청국장 주스가 소개되었답니다. 생강과 청국장이 감기에 좋다고 하였죠. 청국장 한 스푼에 슬라이스한 생강, 그리고 꿀이나 매실청을 넣어줍니다. 작은 우유 한 팩과 얼음을 넣고 갈아주면 된다고 해요. 생강이 비린 콩맛을 덮어 조화롭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음료로 개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답니다. 청국장은 특히 김치와 매우 궁합이 훌륭합니다. 청국장이 발효식품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청국장에 유산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청국장에 있는 균은 유산균이 아니에요. 이럴 때 김치에 있는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산균이 이를 보충해주죠. 고초균은 끓는 물에서도 안 죽을 정도로 강한 친구들인데 살아서 대장까지 내려간 고초균이 산소를 먹어치우면 산소를 싫어하는 유산균이 자라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김치의 산미가 청국장의 묵직한 맛을 가볍게 해주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발효콩은 콩단백질을 95%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섭취 방법이며 나토가 먹기 어려운 분들에게 청국장은 좀 더 익숙하고 저렴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려드렸어요. 이소라씨의 나토밥, 청국장 주스, 제대로 된 청국장 찌개 끓이는 법 등 다양하게 먹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 집에서 꼭 한번 먹어보셨으면 합니다. 좋은 정보라고 생각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나토나 청국장을 먹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알려드린 정보가 괜찮았나요? 마음에 드셨을 거라고 99% 확신합니다. 책과 연구들을 뒤져 열심히 정리한 자료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가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할 거예요.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잃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야겠죠? 오늘도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